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 정규 목요일 라이브 시간이고요. 먼저 게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게임 담당하시죠? 네. 요즘 게임 시장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는 많지 않고 네. 대부분 좀 좋지는 않죠. 안 좋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시장이 많이 변했죠. 기존에 있는 네. 이제 그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바뀌었는데 네. 사실 게임 회사들이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중국 게임이나 해외 게임이 많이 우리가 포지션을 넓힌 겁니다. 그럼 우리 기업, 그러니까 게임 시장의 트렌드는 뭐 규모는 비슷하게 유지됐는데 네. 그냥 파이만 뺏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외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의 시장 요구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공략을 잘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게임 회사들이 너무 보수적이었던 것 같고 해외 게임들은 그 새로 게임을 만든 우리나라에만 낸 게 아니라 네. 이게 해외도 좀 잘 된 게 우리나라에 넘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잘 된 게,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입맛이 그쵸. 우리나라에도 잘 통하고. 네.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이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주로 뭐 게임 상장사 위주로 대장 내놨다가 네. 뭐 별로 빛을 못 보고 망한 경우가 많았죠. 개발비는 엄청나게 투입해놓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미래 먹거리를 뭘로 발굴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오늘 얘기할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NC소프트가 그 올해부터 대대적인 어떤 개혁이나 네, 체제 개선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올해 초에 네, 그 일환으로 이제 박병무 공동대표도 취임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게임은 게임이고 네, 투자, M&A 이런 신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그 일환으로 이제 스웨덴 게임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언제 발표한 거죠? 그저께 발표했는데 네. 이 가격이 투자 금액이 네, 350만 달러니까 48억인데 네.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보통 외국 기업들이 네. 외국의 이제 게임 스튜디오들이 투자하는 금액을 보면 아예 그냥 사버리기도 하고. 네. 이거는 국내 NC소프트 포함해서 네. 국내 게임사들이 투자한 금액치고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굉장히 적은 거. 굉장히 적은 네. 겁니까?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럼 별로 이 회사에 별로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는. 아니죠. 근데 이제 단서가 시드 라운드다. 시드 라운드에 네. 초기 초기 투자에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하겠다는 게 이제 깔리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 이름은 어떻게 되죠? 문 로버 게임즈라고 문 로버 게임즈.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회사인지. 2022년에 설립이 됐고 네. 멤버들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EA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일렉트로닉스 아치의 맞습니다. 네, 힙합 퍼블리션. 글로벌 회사인데 거기에 EA 다이스라고 있어요. 네. 네, 일종의 이제 개발 스튜디오인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틀필드나 파크라이 이런 게임을 만들었던 멤버들. 부분 이제 뭐 그냥 말 그대로 FPS류의 게임을 많이 하는 네. 뭐 개발진들이 여기 CEO는 누굽니까? CEO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 나와 있나요?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창립 멤버들의 뭐 몇 명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쫙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이제 이 회사의 출신들이 뭘 만들었고 그게 이제 나와요. 시드 라운드 투자라고 하면은 창립 멤버들하고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뭐 그게 뭐 개인적인 관계 아니면 뭐 자금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당연히 한 것인데 자 그러면 왜 NC소프트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그 이제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데 일단은 NC소프트가 주력이 아닌 FPS 장르다. 네. 그리고 해외 시장이나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개발사가 만든 게 더 우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한국 게임으로는 해외 나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장르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르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 이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해외 개발사가 만드는 게 맞다. 이것도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제 그 뭐 FPS라는 장르 자체가 네.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둠도 그랬고 여러 가지 뭐 미국이나 뭐 서구권 위주로 이제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드 투자면은 지금 투자해서 언제 빛을 볼지 뭐 좀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카카오 게임즈가
네. 스톤게이트를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네. 카카오게임즈가 2천만 달러를 투자한 해외 개발사거든요. 2천만 달러. 많이 이게 했네. 2020년에 집행을 했으니까 4년 전이네요. 네. 보통 이게 걸립니다. 그러면 좀 결실을 맺었나요? 카카오 게임즈는? 판권 계약을 해서 네. 한국에 서비스를 하죠. 그러면 4년. 네. 올해가 그러면 이 회사가 조금 뭐 게임 개발해서 뭐 빛을 보려면 앞으로 한 4년은 걸린다. 3, 4년 걸리죠. 3, 4년. 네. 올해 2024년이니까 지금 무슨 게임을 개발할지도 모르고 장르는 시드 몰래 라운드니까. 네, 시드 라운드니까 장르는 원래 FPS 잘하던 회사니까 FPS가 되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PS 개발하고 있다까지 나왔습니다.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그 NC 소프트는 뭐 아까 얘기하신 그 새 공동 대표 박병무 대표가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건가요? 이 회사 발표를? 이제 발표를 처음 했고요. 처음이군요. 네. 뭐 1분기 컨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국내외 투자 네. M&A까지 하겠다. M&A까지 하겠다. 국내외 일단 해외는 했고 그럼 국내 하나는 아닐 것 같고요. 아직 밝히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 혹시 뭐 취재하신 내용 중에 그런 기미가 있거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이렇게 후보가 너무 많아서 후보가 많아요. 많은데 실행되긴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기 김 기자님이 보시는 것 중에 그래도 좀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겠다. 뭐 기업명은 뭐 알고 계신가요? 혹시 후보라도 뭐 말하기 좀 어려운가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감이 있는 회사는 좀 있는 거죠. 있긴 있는데 예. 팁을 좀 주신다면. 추측에 가까워서 네. 그 추측이라도. 아니 뭐 국내 투자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는 그럼 어떤 뭐 장르나 제 생각에는 네. 순전히 제 생각에 네. LC가 이제 MMORPG 롤플레잉 쪽이니까 네. 라이트 캐주얼이나 규모인의 중견업체가 눈에 좀 몇 개 있어요. 장르에 좀 밸런스를 좀 맞추겠다. 네, 그렇죠. 없는 걸 메꾸는 거죠. 아까 저기 보시면은 투자 기준에 이제 플랫폼과 PC, 콘솔 뭐 이렇게 뭐 네. 그동안 이제 모바일하고 근데 콘솔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콘솔이라고 하면 뭐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류의 콘솔인데 맞습니다. NC는 이쪽에 굉장히 취약하죠. 시작했었죠. 했었죠. 네. 지금은 안 취약합니까? 지금 그래도 스로앤 리버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지금 나오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도 전체 매출은 여전히 모바일이나 PC에서 발생하죠. 혹시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콘솔하고요, 아니면 콘솔하고 비교했을 때 콘솔은 거의 안 나고. 거의 안 나죠. 근데 지금 와서 콘솔을 발을 담는다는 것 자체도 네. 약간 뭐 늦었다 빠르다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 왜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명백하게 PC 시장, 모바일 시장, 컴퓨터 시장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 시장이 막 물론 교집합이긴 한데 네. 이게 나는 PC 유저야, PC 게임 유저야. 그런 사람들은 모바일 게임 잘 안 합니다. 컴퓨터 게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도 북미 유럽은 콘솔 유저가 물등이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플랫폼. 플랫폼으로. 예. 그러면 이 새로운 시장은 어디를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북미 유럽이죠, 아무래도. 북미 유럽. 그쪽은 좀 콘솔이 좀 원래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원래 강세였던 지역이고 지금은 이제 뭐 과거처럼 게임 뭐 콘솔 게임기가 완전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뭐 플랫폼 자체를 낳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네. 그러면 NC 소프트가 그 플랫폼 다변화 그러니까 매출처 다변화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네. 후속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좀 규모가 좀 클까요? 어떨까요? 기존에 있는 게임을 콘솔로 버전을 내는 거랑 네. 이제 처음부터 콘솔까지 염두에 두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지금 리니지를 콘솔로 내면 시장권에 역수가 없고 그렇죠. 게임 시스템이 되게 많이 다르니까 새로 만드는 것들을 이제 콘솔까지 포함시키는 전략을 이제 대부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뭐 결실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죠. 아직은 힘들죠. 아직은? 1번이 이제 스루앤 리버티라고. 그러군요. 그러면 그럼 해외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게 된 겁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콘솔을 많이 안 하니까 네.
큰 비중을 두거나 막 집중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네. 네. 어느 시장을 좀 봐야 될까? 아까 미국, 유럽 외에 네. 뭐 다른 시장도 좀 NC가 현실적으로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이요. 사실 중국이 남아 있긴 한데 아, 중국은 너무 중국 동남아 뭐 다른 시장은 없습니다. 동남아는 결제율이 낮아서 아, 결제율이 동남아는 좀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기 좀 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중국도 남아 있습니다. 블레드 앤 소울 2는 중국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서비스 일정이 안 나온 것뿐입니다. 그래도 좀 이쪽 NC 소프트를 출입하시니까 네. 그러면 NC 소프트의 투자 방향이 적절한 건가요, 지금? 지금 뭐 순위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까지 이 회사가 투자한 동향이나 투자 자체도 뭐 자주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인 신호를 일으키는데 네. 뭐 결과를 얻기까지 상당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뭐 NC 소프트가 뭐 자금 동원 능력이 떨어져서 뭐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고. 너무 많죠. 예. 예. 그러면 조심스럽게 약간 좀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는 차원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어떤 투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스웨덴 게임 회사 사례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되게 되게 독특한 사례다. 네. 독특하다기보다 찾기가 어렵고 일단. 찾기가 어렵고.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작하는 네. 그래도 이력이 괜찮은 개발자가 모여있는 회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별로 있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예. 그리고 대부분 그 투자를 잘 모르는 한국에서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사례가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그럼 굉장히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네. 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네. 그래도 검증을 많이 거쳤을 게 당연하고 그렇다면은 결실을 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뭐 50억 정도는 NC 소프트한테 뭐 그렇게 아무것도 큰 안 비중은 아니어서 하이 리스크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하이 리스크는 좀 그렇고. 어쨌든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대표를 새로 데려왔고 네. 그 대표가 첫 작품을 그러니까 뭐 외부에 발표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보시기 좀 어떠세요? 이거 외에 올해 또 추석 투자나 뭐 외부 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있을 것 같나요? 근데 이번 달에 뭐 한국 회사에 대한 투자 발표한다고 아, 이번 달에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투자한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까? 올해? 이번 달에? 발표를 하겠다까지 발표를 하겠다. 예, 제가 왜 해외부터 했냐고 물어보니까 분위기 보려고 그러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부터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일단 해외부터 발표를 하고 예. 이번 달에 국내도 있다. 굉장히 그러면 거의 한 달 동안 두 건의 투자 발표를 하는 셈이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혹시 국내 어떤 분야의 어떤 기업이 혹시 하는지 얘기 들은 거 있으신가요? 뭐 사실 이건 완전 추측이라 아니 추측이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견의 이제 캐주얼 쪽 캐주얼 쪽 게임 쪽에 투자인가요? 아니면 인수? 뭐 투자도 인수는 인수? 어려울 것 같아요. 인수는 어렵고. 예. 일단 잘 안 팔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팔려고 하진 않으니까요.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 사실 뭐 NC 소프트 하면 뭐 자금 동원 능력이 충분한 기업이고, 근데 그 풍부한 자금 동원 능력을 가지고 뭐 서서히 뭐라 그럴까요? 좀 갑자기 뭐 실적이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 보이는 회사 같아요. 맞습니다. 내부나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아까 그 국내 기업들이 보수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게임 기업들이 보수랑은 좀 거리가 먼 좀 그렇게 그런 생각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뭐 사례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조직 문화도 그렇고 조직 문화 자체가 보통 밖에서 봤을 때는 게임 회사 하면 굉장히 캐주얼하고 그렇게 보일 뿐이죠. 뭐 또 이제 본사도 판교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는데 실상은 제조업하는 대기업 이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그 게임 회사 조직 사내 문화 이런 것도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물론
IT의 네. 기준에는 다 맞춰져 있는데 사고 방식이 보시더라고요. 사고 방식이 그거는 혹시 김 기자님이 보시기에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회사의 문화를 만든 기존 기성세대의 제 생각에는 네. 외부 환경 요인이 크지 않았나. 외부 환경, 예. 외부 환경이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보수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뭐 NC소프트 얘기하니까 NC소프트는 리니지가 대표적인 게임이고 네, 그게 전부라는 거죠. 아 네, 지난 몇 년이야 한 거의 30년 동안. 그거 외에 다른 게 뭐 마치 비유하자면 내가 해봤는데 이걸로 성공했어. 네. 그거 외에 다른 근거를 대기가 되게 쉽지 않은.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하지 거죠. 말라. 근데 사실 이제 그 게임 회사들이 사회적 이슈가 된 때는 예를 들면 구로의 등대라고 불렸던 넷마블 네. 그리고 뭐 여기 뭐 그 직장 문화 때문에 여러 번의 사회적 사건을 무리를 일으킨 전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조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오랫동안 맞아요. 영속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 새끼들 뭐 또 이러는구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게임 회사가 그렇게 가혹하게 그래서 한동안 사회 문제가 좀 되지도 않았습니까? 요즘은 좀 어떤가요? 뭐 특정 회사 넷마블은 많이 바뀌었고 많이 받고 뭐 워낙 네, 많이 사회적 파장이 커서 네. 그랬던 거죠. 공격을 많이 받아서 많이 바뀌었는데 네. 다른 회사 뭐 많이 천차만별이죠. 어떤 회사는 뭐 지금도 금요일날 쉬고 있어요. 네. 네, 출근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네. 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널널한 데는 또 너무 널널하고 양극화가 심하군요. 빡치는 게 너무 빡세지. 근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적 중립성 PC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젠더 이슈들도 게임 회사에서 많이 파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맞습니다. 네, 사회적 그 특히 뭐 노동 이슈라든가 근로 이슈 같은 거 게임 회사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 신사업을 NC소프트가 잘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팔로우업해서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쉬다가 오겠습니다.